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를 깊이 보다 보면은 사주 속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보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찾아내서 상담 오신 분께 얘기해서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정말 피할 수 없으면은 순응하고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게 상담을 오셔가지고 그 상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보았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남자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외로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좋은 남자와 인연이 있을까 해서 상담 왔습니다. 사모님 사주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남자, 그리고 지장간이라는 데 숨어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나와 있는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와 인연이 안 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이 안 되고, 또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남자는 지장간을 흔들어야 튀어나와서 내 남자가 되는데 운에서 와도 절대 흔들려서 튀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무관, 남자가 없는 것 같은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남자와 인연이 잘 안 되고 인연이 되더라도 길게 못 가는, 혼자 살아가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니 남자와 너무 인연이 약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젊어서 결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남자와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해서 인연이 되더라도 길게 못 가고 인연이 끝나고요. 제가 부족한 조건도 아니었고 주변에서도 많은 중매도 했는데도 누가 막는 것 같이 인연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 사주 속에 들어있었군요. 지금이라도 제 운명을 알았으니 깊이 참고해서 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사주가 되어 있길래 사주팔자 속에 남자는 있지만 남자를 취할 수 없는 사주팔자가 됐는지 사주 영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자, 사주팔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무신년, 병진월, 갑술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1968년생이시죠. 2022년월에 55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남자와 젊었을 때 인연이 안 되고 되더라도 길게 못 가가지고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분, 사주팔자인데 말년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느냐고 상담을 했죠. 그래서 제가 남자와 인연이 약한 사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남자의 인연이 약한지, 남자와 인연이 되더라도 길게 못 가는지, 그런 사주가 됐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한 열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신금안의 임수, 큰물, 월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전혀 없죠. 지장간에만 내편이 숨어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아주 취약 사주, 아주 신약해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아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 불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불, 시지의 사화 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흙, 월지의 진토, 일지의 술토, 큰흙,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 시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자, 쇠는 연지의 신금 큰 쇠,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병화사화 큰불, 그 다음에 무토, 진토, 술토 큰흙,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 큰 쇠까지 나와 있는 네 편이라고는 전혀 없고 지장간에만 있다 보니까 최약사주가 됐네요. 자, 최약사주가 됐나요? 자, 나와 있는 네 편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상대편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이 임수는 너무 멀고 진토 안의 개수는 너무 적고 이 물만 믿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상대편의 세력이 강하니까 상대편 세력, 강한 식상, 재성, 관성을 따라가는 종색격 사주가 됐네요. 종색격 사주가 됐네요. 그 중에서도 흙기운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불기운도 강하지만 화생토를 받은 흙기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최약사주를 넘어서 종색격, 화생토, 토생금으로 살금살금 따라가는 세력을 따라가는 종색격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리고 희신은 뭔가요? 그러면 희신은 나를 버리고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기운이 와도 좋고, 그죠? 흙기운이 와도 좋고, 그리고 쇠기운이 와도 좋다는 얘기죠. 자, 나무기운이 오면 어떤가요? 나무가 문에서 오면 하는 일이 뭐죠? 일간이 나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죠. 나무가 하는 일은 불을 생하든가 아니면 흙을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불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하네요. 그래서 나무기운도 비거분이지만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됩니다.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주팔자 내에서 이 불이 없다라면 운기에서 나무가 오게 되면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흙을 쳐버리기 때문에 흙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색격 운기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 이 나무 비겁이 왔을 때 사주에 식상이 있을 때는 좋은 운기지만 식상이 사주팔자에 없을 때는 재성과 싸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불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무기운도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운에서 물기운만 안 오면 사회운은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운은 물기운이 와야지 일간이 힘이 보태져서 건강운은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종색격 사주, 운기는 나무, 불, 흙, 쇠를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이분이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나이를 먹었지만 55세죠. 말년에 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애롭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남자가 있는지 인연이 되겠는지 물었다는 얘기죠. 제가 인연이 약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주에 나와 있는 관성,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관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다 무적하다 그랬다는 얘기죠. 뭐 보고 그랬을까요? 자, 일단 여자분 사주에 남자분을 보려면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성은 뭔가요? 나무 기운으로 태어나신 분은 쇠가 남자라는 얘기죠. 쇠기운은 연지에 신금이 있고 술토안에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좀 있고 사화 안에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오행은 괜찮지만 숨어 있는 오행은 충이라든가 해가지고 흔들어 줘야 이 오행이 튀어나오면서 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사주에 숨어있는 남자, 나와있는 남자가 있는데 연지에 있는 신금은 어떤가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무정한 남자입니다. 그러니 나하고 인연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연지에 있는 신금은 나하고 인연이 없는 남자입니다.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술토안의 신금, 사완의 경금 두 개가 남았네요. 자, 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신금과 경금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충이 돼야 되죠. 일단 충이 되려면은 일단 술토 안에 있는 신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운에서 진토가 와야 되죠. 진토가 오게 되면은 진술충을 하면서 충이 되면서 술토 안에 신금이 튀어나와서 간목의 관과 간목이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튀어나와야. 자, 근데 운에서 진토가 오면 어떤가요? 술토하고 충을 하나요? 아니죠. 충보다는 생이 먼저죠. 신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토생금이 들어가고 술토와는 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술토안의 신금을 꺼낼 수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무늬만 있지 꺼낼 수 없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인연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화에 있는 경금도 꺼냈으면 좋을 텐데 운에서 해수라든가 임수가 큰 물이 오면은 사해충, 수국화가 되면서 이 불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 경금이 튀어나오면 이 간목이 취할 수 있는데 사해충이 된 물이 들어오면 사해충이라든가 수국화가 되나요? 불과 전쟁이 되나요? 아니죠. 운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은 불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바로 수생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화를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들지 않기 때문에 사화 안에 들어있는 경금을 꺼내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묘하죠. 만약에 이 신금이 사주팔자에 없었더라면 바로 진술충으로 들어와서 신금을 꺼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신금이 있어서 진토는 토생금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술토와 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토 안에 들어있는 신금이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남자를 만들 수 없고 사화 역시 충을 해야 흔들어서 경금이 튀어나오면서 내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운에서 물이 들어오면 충이 아니라 나무를 생해버리기 때문에 충이 안 돼서 경금을 꺼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남자, 숨어 있는 남자가 있지만은 한 남자는 무정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정해서 내 남자가 아니고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남자들은 꺼내줄 수가 없어서 내 남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정해서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안 되고 이성과 인연이 안 되고 되더라도 기기에 못 가는 인연이 됩니다. 운에서 세기운이 와가지고 간목을 극해줄 때 관성을 만났을 때 남자와 인연이 될 수 있는데 운이 나가버리면은 그게 인연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긴 인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주 속에 있는 남자들을 꺼냈으면은 긴 인연이 됐을 텐데 운에서도 꺼냈을 수 없는 구조. 희한하죠. 운에서 충이 되는 운기가 왔을 때 충이 안 되고 전부 생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관성을 꺼내서 쓸 수가 없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마치 만들어 놓은 사주같이 남자와 인연이 되지 않는 사주입니다. 운을 떠나서 사주 자체에서도 진술충이 보이죠. 이 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토는 술토와 충을 하지 않고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해버리기 때문에 사주 원판 자체에서도 충이 되지 않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와 인연이 약한 사주팔자라 말년에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희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 속에 남자들은 있지만은 그 남자가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꺼내줄 수 없는 남자들이 돼서 남자와 인연이 약한 운명을 타고나신 여자분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